안녕하십니까. 한국두릅연구소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금년도에 만든 두릅농장 5,000평 마무리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는 식재지를 마련했습니다. 임야 4,000평, 밭 440평, 그리고 8월 달에 임야 500평을 추가해서 약 5,000평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8월 달에 만든 밭은 기반 정비만 했고 두릅 묘목 식재는 내년 봄에 할 겁니다.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태국인 인부 17명을 사역해서 4,500평에 만주를 심었습니다. 활착률은 약 98%? 거의 다 살았습니다. 거의 다 살았는데 그때 한 가지 에피소드는 인부들이 심다가 흘러버린 묘목을 13일 후에 다시 심었는데 살아가지고 잘 자랐습니다. 두릅은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작목이더라고요. 그걸 알 수 있었고, 금년 3월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관수 작업을 했는데 저는 처음 농사 짓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물을 줬습니다만 비가 한 번만 내려도 두릅은 굳이 관수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4월 달에 이제 잎이 나기 시작해 가지고 풀도 함께 올라오니까 잡초 발화 억제제, 잎제를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바스타, 선택성 제초제죠. 그 잎만 죽이는 거. 그걸 뿌렸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바스타.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풀이 자라니까 그때 바스타를 뿌리면 좋았을 거예요. 묘목을 1m에서 약 1m 10cm 정도 간격으로 심었기 때문에 바스타 뿌리기도 용이했습니다. 근데 그때 컨테이너 옮기다가 5월 말이었죠.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7주간 6주간 병원, 1주는 또 집에서 가려 하다 보니 제초 작업을 못했어요. 중간에 인부 2명 사가지고 6월 초에 예초 작업은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무섭게 잡초가 자라가지고 제가 퇴원해서 두릅밭에 가보니까 끔찍할 정도로 두릅이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부스 상태로 엉덩이를 땅에 깔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풀을 제거했는데 6월 달에 제초 작업만 잘하면 두릅 제초 작업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식재 1년 차에는 그걸 알 수 있었고 이후에 현재까지 전기 예초기를 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초 작업을 해서 제초 작업은 무리 없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는 동력 예초기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전기 예초기와 휘발유 예초기가 있습니다. 전기 예초기가 편리한 점도 있는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2시간밖에 배터리가 안 가니까 작업을 하다가 뭐 더 해야 되는데 멈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초 작업 예초기는 휘발유 예초기가 좋다는 점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에 제초 작업을 아침에 했는데 가을이라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슬을 털면서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제초 작업을 했더니 풀독이 올라가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 가서 주사 2방 맞고 약 3일분 지어서 지금 오늘 하루 이틀
이틀째거든요. 그러면 내일까지는 약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가을에 이슬을 틀고 제초 작업은 절대 하지 말자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두릅 농사를 지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제초 작업은 6월이 가장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드렸듯이 병원 신세를 져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고생했습니다. 두 번째, 비료주기인데요. 두릅도 농사라 비료를 줘서 그 대목이 굵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겠더라고요. 첫 번째, 밭을 만들 때 복합비료나 유박이나 기비를 먼저 뿌리고, 저도 이제 비료를 뿌려보니까 느낄 수 있어요. 5월 달도 좋은데 5월 달에는 좀 약하게 하고 6월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장마 이전에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생장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친한 사과대추 어떤 샤인머스켓 농사 짓는 분이 저에게 말을 하는데 요소 비료는 절대로 뿌리지 말아 가더라고요. 사람으로 말하면 마약과 같답니다. 나무에게 단방약이지 장기적으로는 나무를 해치는 비료다. 요소는 뿌리지 마라. 복합 비료가 좋다.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수확하고 나서 감사의 비료라 그래가지고 잎이 질 때쯤 한 해 동안 농사 하느라고 나무야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비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잎이 질 때쯤 복합 비료를 한번 뿌려주라고 하는데 과연 두릅도 감사 비료를 줘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10월 말쯤 잎이 질 때쯤 줄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수 작업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올해 장마가 심했잖아요. 밭에 있는 두릅은 그래도 밭이 경사가 좀 있는데 며칠간 비가 오니까 땅이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밭은 황토 성분이 많아서 배수가 안 좋다 보니 440평 중에 약 40% 두릅이 죽었습니다. 다행히 산에 있는 곳 물이 많이 이렇게 흘러간 곳은 죽지는 않고 생육이 불량해서 앞서 영상도 올렸습니다마는 굴삭기 2대 사역해서 배수 작업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릅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두릅꽃이 피면 다음에 원수를 딸 수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릅 묘목 판매하신 분이 3, 4년생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늙은 것 아닌가, 그래서 꽃이 피었나? 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저께 그분 두릅 농장에 가봤는데 거기는 두릅꽃이 하나도 안 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1년생은 두릅꽃이 안 피었는데 3, 4년쯤 된 묘목은 옮겨 심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3, 4년생 묘목이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꽃이 피었다. 네 번째,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두릅 농사를 짓다 보니 시골에 계시는 다들 아시는 동네 분들이죠. 한마디씩 다 합니다. 안다 박사님들.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근데 사실 제가 알아본 것과 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죠. 뭐 그냥 웃으며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초기는 그 안전장비를 꼭 챙기고 해야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안 했더니 눈 있는 대로 막 날라와요. 여기 파편들이 또 잘못하면 다리도 다치고 예초 작업할 때는 안전장비를 꼭 챙기고 또 하나 올해 제가 제초 작업하면서
두릅 인부들 것까지 하면 한 100주는 비었을 거예요. 비었는데 다시 올라놓아요. 올라놓는데 좋은 생장은 못 보이겠죠. 둘레배기를 먼저 하고 예초 작업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나무 주변을 먼저 낫으로 이렇게 베어내고 그 다음에 예초기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여섯 번째로 그 순창에 가서 전라북도 순창에 가서 두릅 농사를 겨나가고 왔는데 제가 보았을 땐 대한민국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짓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의 지인이 두릅 묘목을 사다가 산에 심었는데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해서 엉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순창에는 두릅 장목반이 있잖아요. 그분들 장목반원들은 많은데 밭에다 뭐 400평, 500평, 남원도 그러죠. 4, 500평씩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5,000평 했고 내년에 6,000평을 더 할 거거든요. 그럼 11,000평. 이 정도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가 많다. 의욕적으로 산에 심었다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관리를 안 한 분이 의외로 많다. 제 주위만 해도 두 분이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 아마 웃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뭐 두릅 생산량이 포화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해봅니다. 올 한 해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저는 그 제가 농사 짓는 것을 영농일지 쓰듯이 자세히 올려서 여러분과 함께 두릅 농사를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10월 말쯤에 비료 부릴 때 영상을 한 번 더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할 작업은 밭 가장자리에서 임야니까 칡들이 좀 침범했어요. 칡 제거 작업만 날씨가 선선해지면 그 작업만 싸묵싸묵 재미나게 한번 해볼랍니다. 내년에는 올해 1년 농사 지어봤으니까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오늘 낮에도 햇빛이 따갑더라고요. 가을을 잘 즐기시기 바라고 전라남도 영광군에는 대전 계족산에 있는 맨발 항토길보다 더 좋은 맨발 항토길이 있습니다. 물무산 맨발 항토길을 찾아와 보시면 건강과 가을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제 고향 전라남도 영광 굴비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번 찾아오셔서 맨발 항토길을 걸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